안녕하세요, 워터맨입니다. 개전 19일차 우크라이나 전황 소식 전해드립니다. 15일 러시아 국영 채널1 뉴스에 반전 시위자가 난입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난입한 사람은 채널1 직원 마리나 오브시니코바로 사전에 올린 영상에서 프로파간다에 가담하는 게 부끄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든 피켓에는 러시아는 침략자고 책임은 오직 푸틴의 어깨에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14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4차 화상 협상이 있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로 지연돼 15일 재개됐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크레물린의 조건이 사회의 눈높이에 받아들여질 수 없기 때문에 협상을 지연시킨다는 당초의 방침을 고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젤렌스키는 계엄령 연장을 위한 관련 법안에 서명하고 우크라이나 최고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한 소식통은 대통령실이 시간을 끌수록 유리하고 러시아는 장기전에 지쳐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공습경보가 내려진 곳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키이우 북부 오볼론 지구의 한 아파트가 폭격을 받아 2명이 사망했고 수미, 체르니우, 미콜라이우에서도 민간인들이 사망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미국과 EU가 러시아로 하여금 우크라이나 도시를 공격하게 만든 것이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도시를 완전 장악할 의사는 배제하지 않았지만 민간 피해 때문에 대도시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은 자제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우크라이나가 도시 요새화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크렘린의 성명은 시가전으로 인해 장기전에 돌입하는 걸 꺼려한다는 의견에 무게를 싣습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술에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군 장비를 들판에 배치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총참모부는 러시아가 군사위성과 드론을 사용하여 전선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다연장 로켓포로 포인트 타격을 해왔다며 장비를 도시로 이동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키이우에 합류한 국제군단에 2개 여단이 신설됐습니다. 각각 캐나다 여단과 노르만 여단입니다. 우크라이나 특수전 부대가 키이우 방면으로 진격하던 러시아군 전자전 부대를 괴멸시켰습니다. 공군 무인항공기 바이락타르 TB2의 지원으로 러시아 REB 시스템을 무력화시켰습니다. 키이우 인근에서 부상당한 러시아 병사들이 벨라루스 남동부 지역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벨라루스 나로불랴 지역에 설치된 러시아군 부대를 포착했습니다. 벨라루스 보유 혈액량의 3분의 2가 러시아군에 할당될 정도로 피해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벨라루스 내에서 공무원 및 민간인을 대상으로 헌혈 캠페인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벨라루스 군부는 현재 상당히 불만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이 벨라루스군을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벨라루스군이 러시아군의 이른바 하위 조직으로 종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개된 이르핀 공방전에서 미국인 종군 기자 2명이 러시아군의 총격에 사망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진격을 차단하기 위해 이르핀 강의 교량을 모두 파괴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설치한 임시 교량이 폭격을 막고 파괴된 장면입니다. 수미의 발전소와 변전시설이 폭격당해 지역 난방이 중단됐습니다. 영국이 이동식 발전기 500대를 긴급 지원했습니다. 수미 지역 우크라이나군은 노획한 러시아 T-72 전차를 수리해 전선에 투입했습니다. 하르키우 방공부대가 러시아 전투기 한 대를 격추시켰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맨패드의 엔진을 피격당한 수우이-25가 두 번째 엔진으로 비행해 러시아 기지에 착륙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수우이-25는 방어장갑에 두 엔진 간 간격이 꽤 있어 소련,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도 스팅어에 피격된 채 기지로 복귀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이전에 전해드린 대로 우크라이나 동부전력이 포위될 우려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일주일 안에 동부전력에 어느 정도가 포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대통령 집무실에 전달했습니다. 총참모부는 우크라이나 동부전력 포위를 위해 드네프로 페트로프스크 지역에 끊임없이 공세를 가하는 러시아군에 대항할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동부전선이 포위전을 시작할 전술적 환경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반격대를 드니프로에 주둔시켰습니다. 미 정보국은 총참모부가 마리우폴의 운명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동부전선에서 철수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방부는 드니프로와 자포리자에서 반격하려는 우크라이나 총참모부의 계획은 궁지에 몰려 짜낸 고육지책으로 매우 위험한 것으로 평가했으며 미국은 하르키우의 예를 들며 요새 도시를 만들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현재 2월부터 우크라이나가 돈바스에 투입하고 있는 병력은 전차 354대, 로켓 발사 시스템 160문, 2000여 대의 중장비, 병력 7만 6천여 명으로 파악됩니다. 러시아는 포위전에 돌입하기 위해 돌출된 스바토베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전력을 집중하고 있는 크레미나 루비네 지역으로 군을 남하시켰습니다. 쿠피안스크에서는 하르키우 지역을 통과한 러시아군의 대규모 호송대가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호송대는 50에서 60여 대의 전차, 자주포, 보급 트럭으로 구성됐으며 미 국방부 고위 관리는 우크라이나 동부전력의 퇴로를 차단하려는 의도라 말했습니다. 호송대는 스바토베 지역 또는 이지움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볼노바아를 수중에 넣은 러시아군도 브릴 이더 방향으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점령당했다는 말도 나왔던 마리우폴에서는 서부를 방어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과 동부를 장악하고 있는 러시아군의 시가전이 벌어졌습니다.
동쪽 아조프 현대의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졌으나 시가전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우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장악된 지역에 잠복해 있던 아조프 대대의 BTR-4가 활약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30mm 기관포로 러시아군 BRM-1과 T-72 전차를 타격하는 놀라운 영상입니다. 현재 마리우폴 북부는 우크라이나 해병대가 수복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여러 명의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특수경찰부대에 포로로 잡혔습니다. 이날 러시아군은 150명의 병력과 전차 2대, 보병 전투차량 7대, 병력 수송 차량 1대를 잃었으며 해병대 336사단과 11근위 공수여단의 대대전술단이 피해를 입고 물러났습니다. 마리우폴에 인도주의적 회랑이 열려 160여 대의 민간 차량이 베르디안스크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베르디안스크에서는 반러 시위가 열렸습니다. 흑해와 아조프해에서 러시아 해군의 상륙작전 징후는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도네츠크 당국이 우크라이나가 발사한 토치카-U 미사일이 정부 하원 근처에서 격추됐다고 밝혔습니다. 23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반군 지도자 푸실리는 비난 성명을 냈습니다. 마리우폴에서 탈출한 시민들이 자포리자에 도착했습니다. 러시아는 캄차카 주둔 제40 해전 육전여단 소속 병력 1,500명을 우크라이나에 투입시켰습니다. 오데사 공략을 대비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은 국제 제재 및 지원 소식입니다. 세계 굴지의 리프팅 장비 제조업체 오티스가 러시아에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설치된 제품에 대한 AS는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항공안전청이 대러시아 EU 제재에 따라 러시아 민항기의 인증을 중단했습니다. 아일랜드 항공청은 아일랜드에 등록된 러시아 항공기의 비행 적합성 증명을 철회했습니다. 소유자가 어느 국적이든 러시아산 항공기는 운행이 금지될 것입니다. 세계구급 규제를 당하고 있는 러시아는 자국 내 식량 안보를 위해 식물 위생 규제로 금지됐던 폴란드, 프랑스 등 11개국의 종자 물질을 재수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밀, 호밀, 보리, 옥수수 수출을 금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출이 중단될 수 있으며 러시아 농림부와 산업통상부는 관련 결의안을 준비했습니다. 2021년 7월부터 2022년 3월 10일까지의 데이터로 러시아는 곡물 수출을 이미 30% 감소시켰습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는 유엔 안보리 이사회가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상임 이사국의 비토권 사용이 제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트맨입니다. Все, минус, да.